안녕하십니까. 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경선 일정과 경선 방식이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각종 토론회 형식, 또 농촌 봉사활동,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오는 23일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오는 30일 후보 등록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경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18일과 25일 토론회를 열자라고 해서 이게 경선준비위원회 권한이 맞느냐, 본격적인 경선도 하기 전에 토론회부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죠.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또 탄핵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준석이 공격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지금 경선 룰을 가지고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되는 게 아니냐,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결국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발끈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은 밀고 당기기가 상당 기간 계속되겠지만, 지금 야권 지지층들의 많은 관심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보다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야권이 이번 대선에서 분열하느냐 분열하지 않느냐, 결정적인 키를 안철수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5일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결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은 독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자 출마.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당장 대선 국면은 3자 구도가 되게 되고 야권은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정도로 꼽힙니다. 하나는 독자 출마, 하나는 약속한 대로 합당을 하든지, 그 다음 이 중간에 절충안으로 오는 11월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또 필요하다면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안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지난 4월 재보선 때부터 거듭해서 밝혀왔죠. 안철수 대표의 정권 교체의 의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 정치판이 그렇게 호락호락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중도와 호남 등 야권 확장 역할을 할 세력이 국민의당밖에는 남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플랫폼 정당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권 의원은 또 합당이 안 되면 제3지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독자 노선 방침을 밝힌 셈입니다. 권 의원은 또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현행 이 당헌 당규를 고치겠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또 김동연 전 부총리와 연대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측에서도 이야기가 하고 있고 김동연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지대에 남아있는 건 안철수와 김동연 뿐이지 않습니까? 제3지대 후보와 통합 경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거친 뒤에 15일쯤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한 독자 노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아직 드러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들, 국민의당의 당원들, 그동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 합당을 해야 한다. 아니다. 독자 출마를 해야 한다. 이게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당원들과 최고위원들도 독자 출마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감정 싸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지금 합당한다고 해서 크게 시너지도 없다. 또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굉장히 상당한 지지세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중도에서 민주당의 실망, 국민의힘의 실망한 많은 중도층 지지세를 모을 수가 있다. 독자 출마를 해도 상당히 대권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 못해도 캐스팅 보트는 쥐게 된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 안철수의 독자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의 통합,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의 헌신, 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누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국민의당에서 예측하듯이 5에서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당제 양강 대결 구도 사이에서 이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지지하기 싫어하는 많은 중도층이 있고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전망하듯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또 14명에 이르는 후보들과 지금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옥신각신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게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도 유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진다면, 야권이 분열한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대결 구도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약속, 지금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오는 11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그 후보와 함께 합당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라는 점을 지금 약속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절충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의 많은 지지층들에게 안심을 줄 수도 있고 또 제3지대에서 11월까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외연 확장도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오는 15일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 그런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독자 출마의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절충안으로 11월 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면 그 대선 후보와 의논해서 그때 합당을 하고 그때 후보 단일화를 꼭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할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전국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